이번 사연은 프랑스에서 오신 한 승무원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프랑스의 대표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최근 한국의 항공사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노력과 의지를 통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들 하죠. 이처럼 한국을 만나 전화위복으로 행복을 되찾게 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이네스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의 나이로 프랑스 대표 항공사에서 자부심을 갖고 승무원으로 일해왔어요. 어릴 적부터 꿈이 뭐냐고 물으면 항상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던 저였기에 제가 승무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정말 너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며 축하를 해주곤 했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던 부분은 제가 일하는 항공사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름에도 프랑스가 들어가는 항공사였기에 누구보다 자부심 있게 우리나라의 얼굴로서 세상을 날아다닌다는 사실이 언제나 저를 가슴 벅차게 했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 꿈꿔왔던 모습과 실제로 일을 하는 환경은 사실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같이 제가 일했던 공항 역시 비교적 깨끗하거나 안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름 이런저런 필요한 물품들도 구비하고 안전을 위한 개인 호신용품 등을 지니고 다니면서 저 역시도 직장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완벽하게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일으킨 폭풍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비행기가 자주 뜨지 않게 되자 제가 있던 회사 역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직원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시위의 나라라고 할 만큼 노동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회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있던 조직은 비교적 보수적인 집단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룬 실적 또한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속수무책으로 손 쓸 틈 없이 결국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로 바로 다른 유럽 국가의 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다양한 곳으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시장은 녹록지 않더군요. 항공사의 실적 저조 현상은 제가 있던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은 대부분의 유럽 항공사들은 문을 닫기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새로운 직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후격 뽑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뽑기를 원했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직장을 잃은 저는 자부심과 자존감마저 잃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절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주위에서는 유럽이 아닌 다른 항공사라도 알아보라고 했고 저는 유럽이 아닌 다른 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해서 다른 항공사에 들어갔던 친구였는데 자기도 역시 현재 백수라며 같이 다른 항공사를 찾아가자고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친구는 자기가 직접 제 발로 직장을 나왔다고 말하더군요. 이 불경기에 도대체 왜? 라는 제 물음에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녀본 곳 중에서 꼭 일해보고 싶은 지역이 생겼다더군요. 저는 내심 질투와 부러움이 앞섰습니다. 도대체 어디길래 제 발로 직장을 나올 여유까지 있었던 것일까? 하는 마음에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남에 나섰습니다. 만나서 들은 친구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그 중에서도 무려 한국에 가자더군요. 한국이라면 코로나가 발병한 중국 바로 옆이잖아. 경악하는 제게 친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제적인 조치로 코로나의 전염률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르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여행산업도 금세 활성화될 거라고 말이지요. 저는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간다면 제가 다니던 프랑스 항공사보다도 훨씬 못한 퀄리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었기에 더 주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발달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모습들 뿐이었으니까요. 프랑스에서도 간신히 버텨왔는데 그런
어떤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 딱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있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결국 저는 친구를 따라 한국의 항공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맥이 넓은 친구 덕분에 저는 다행히도 한국의 항공사에 한 번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긴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저는 그동안 각오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만큼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공항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제가 등록해야 하는 서류나 찾아가야 하는 공공시설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고 그 속도 또한 말도 안 되게 빠르더군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가 직접 가야 할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면 기나긴 대기줄을 지나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수한 다음 빠르면 며칠 길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마주한 낯선 현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난 왜 그동안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왔던 걸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항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였습니다. 항공사에서 제공된 구내식당과 숙직시설 등은 프랑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했으며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습니다. 이용객을 위해 수없이 고민한 흔적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들 또한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이 친절함과 다정한 성격이 이러한 시설과 인프라를 발전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유튜브를 통해 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다 보면 다른 나라, 특히 유럽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인프라와 발전된 시스템에 감탄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왔던 친구 역시 말하더군요. 다시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동안 저희가 살아왔던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도 필요 없을 만큼 대중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었으며 쉬는 날이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축제, 전시회 등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1년 360일을 열심히 누벼도 그 매력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가방에서 오래된 호신용품을 찾았던 순간이었는데요. 맞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지 하고 저는 머리를 맞은 듯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곳에서 너무나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에 호신용품의 필요성조차 느낄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길을 다니면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딘가에 물건을 두고 와도 누가 훔쳐갈 일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제가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직접 영무원에게 가져다 주는 등 놀라울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쓰기도 어렵고 삼각대를 놓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거의 도둑을 일부러 불러일으키는 행위와도 같았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런 걱정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안전함에 동화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새가 되어보려 합니다. 프랑스의 항공사에서 오직 프랑스를 대표하는 승무원이라는 배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이곳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는 여자, 눈이 예쁜 여자, 영어와 불어를 잘하는 여자, 자전거를 잘 타는 여자,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는 여자 등으로 말이지요. 저는 이제 이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갈지 고민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영어 체육을 가르치는 테니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지요. 프랑스의 항공사에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강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흥겨운 이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비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봉주르 대한민국. 저희는 해외에서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